안녕하십니까. 스크래치를 알려주는 프로그래머 서정영입니다. 지난 시간 스크래치를 소개하는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배워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배워볼 내용은 데이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데이터는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지요. 먼저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배워보기에 앞서서 게임 예제 하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려받은 파일 중에 P02 폴더에 있는 P02-데이터 파일을 스크래치 오프라인 에디터에서 열어보세요. 우리에게 익숙한 두더지 게임이 보이는군요. 축구장 가운데 두더지가 나타났습니다. 무대 위에 있는 녹색 깃발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왼쪽 무대 위에 타임이라는 변수에 남은 시간이 표시됩니다. 한 게임을 60초만큼 할 수 있네요. 그리고 마우스로 두더지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두더지가 놀라면서 소리를 내고 스코어라고 써진 곳에 점수가 1씩 올라갑니다. 무척 간단한 게임이지만 첫 번째 우리가 배워볼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한 게임에 몇 점이나 올리고 있나요? 자, 지금까지 살핀 두더지 게임에서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타임이나 점수를 담아두는 스코어를 변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변수는 숫자나 문자를 담아두고 있는 임시 저장소입니다. 변수라는 이름 자체도 그 안에 보관하는 숫자나 문자가 필요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마우스로 두더지를 맞힐 때마다 스코어라는 변수에 새로운 값을 넣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변수 값을 무대 화면 위쪽에 있는 스코어와 같이 점수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임에서 남은 시간을 60부터 줄여서 타임이라는 변수에 변환값을 넣어주고 화면에 있는 타임의 변수값을 보여줍니다. 변수를 사용하는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게임을 시작하면 1단계부터 시작해서 성공하면 점차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게임의 단계를 나타내는 레벨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 단계가 바뀔 때마다 다른 값을 넣어두는 것이지요. 1단계이면 레벨 변수에 1을 넣어두고 2단계로 올라가면 레벨 변수에 2를 넣는 식으로 값을 바꿔두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 단계를 보여줘야 할 때 화면에 레벨 변수를 보여줍니다. 이제 변수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럼 이번에는 무대와 스프라이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두더지 게임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먼저 새로운 스크래치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스크래치 오프라인 에디터를 실행하고 새로 만들기 메뉴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면 나오는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삭제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 영역에서 고양이 그림 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하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무대의 배경을 운동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배경 그림은 스크래치에서 제공하는 저장소에 있는 그림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무대 아래 새로운 배경 중 맨 왼쪽에 있는 저장소에서 배경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화면처럼 스크래치 저장소에 있는 다양한 화면이 나타나고 그 중에서 Playing-Field라는 이름의 그림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이제 배경 화면이 바뀌었지요? 그럼 다음으로 예제에서 사용할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번 두더지 게임에서는 외부에서 두더지로 사용할 그림 파일을 가져옵니다. 화면처럼 새로운 스프라이트 버튼 중 외부에서 그림 파일을 가져오는 세 번째 버튼을 선택해서 파일 선택창에서 P02 폴더에 있는 mol.png 파일을 선택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대의 배경 그림도 바꿨고 두더지로 사용할 스프라이트도 외부 그림 파일을 가져와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 단계에서는 스크래치에서 사용할 변수를 만들 겁니다. 변수를 만들 때는 변수의 이름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변수의 이름을 정하고 새로 만드는 과정을
변수를 선언한다 라고 합니다. 게임의 점수에 해당하는 변수 이름은 스코어라고 정하고 선언하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화면처럼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값을 집어넣을 변수 상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변수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블록 팔레트에서 데이터 명령을 선택한 후 변수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화면과 같은 알림창이 나타납니다. 변수 이름에 스코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변수가 생성됩니다. 변수를 생성할 때 이 변수가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할지 아니면은 해당하는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할지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코어를 무대와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게임에서 남은 시간을 의미하는 타임이라는 이름의 변수와 게임의 모든 시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is time out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변수가 만들어지죠. 변수가 만들어지면 데이터 블록에 스코어, 타임, is time out 변수가 생기고 무대에도 변수가 보입니다. 지금까지 만든 세 변수 중에 is time out은 무대에서 보여줄 필요가 없이 스크립트에서만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면처럼 데이터 블록 변수 이름 앞에 있는 체크를 지워주세요. 변수를 만들고 나면 보통 값을 지정해 둡니다. 새로 만든 빈 변수에 처음으로 값을 지정하는 것을 초기화라고 합니다. 그럼 스코어 변수의 값을 0으로 초기화 보겠습니다. 나머지 변수의 값도 초기화하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60초의 시간을 줄 것이므로 타임의 초기값은 60으로 정하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 시간이 남아있으므로 is time out 변수는 false라는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false의 의미는 뒤에서 논리 연산자를 배우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is time out,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느냐 라는 거에 대한 값은 지나지 않았다입니다. 변수를 초기화하는 작업을 스크래치에서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즉 녹색 깃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초기화하는 명령들은 새로 가져온 두더지, 몰, 스프라이트, 스크립트 영역에 블록들을 가져다 두겠습니다. 녹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하는 명령은 블록 팔레트에서 녹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 라는 블록을 가져다 두고 그 밑에 붙여두면 됩니다. 데이터 블록 중 변수를 뭐로 정하기 라는 블록을 가져와서 앞에서 정한 것과 같이 스코어의 값은 0으로 하고 타임은 60으로 is time out은 false로 설정합니다. 자, 모든 설정을 마친 후 녹색 깃발 버튼을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배경 무대에 있는 스코어 변수 값은 0으로 타임 값은 60으로 초기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수를 뭐로 정하기 블록을 이용해 변수의 값을 넣는 행위를 변수의 값을 대입한다 라고 합니다. 다시 스코어 변수 상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변수 스코어에 0을 대입한다는 것은 그림처럼 변수 상자에 0이라고 적힌 공을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것은 산술 연산자입니다. 컴퓨터의 역할 중 연산은 가장 고전적이고 여전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중 산술 계산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빈번히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익숙합니다. 컴퓨터는 당연히 사칙 연산에 능숙합니다. 사칙 연산뿐 아니라 나누기 할 때 생기는 나머지 값을 구하는 연산자도 있습니다. 이처럼 숫자를 계산하는 연산자를 산술 연산자라고 합니다. 스크래치에서 산술 연산자를 만들어 볼까요? 스크래치 오프라인 에디터를 실행하고 블록 팔레트를 보겠습니다. 여러 명령 중 연두색 연산을 선택합니다. 연산 블록 중 화면과 같이 사칙 연산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명령 블록을 스크립트 영역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 그 아래를 보니
뭐 나누기 뭐의 나머지라는 블록이 있군요. 화면처럼 스크립트 영역에 가져다 원하는 숫자인 5와 2를 입력해 보세요. 이제 두더지 게임에서도 산술 연산자를 사용해 연산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게임이 시작되면 타임 변수를 이용해 남은 시간을 화면에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변수를 초기화하면서 타임 변수의 값을 60으로 정하고 시작했으니 2초마다 타임 변수의 값을 이만큼 빼서 그 값을 다시 타임 변수에 넣겠습니다. 이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스크래치 스크립트로 만들어 볼까요? 게임이 시작되면 시간을 줄이는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하므로 제어 블럭 중 무한 반복하기 블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블럭에 변수값을 초기화한 스크립트 아래에 붙여보겠습니다. 무한 반복하는 블럭 안에 몇 초 기다리기 블럭을 넣고 그 값을 2로 바꿔서 2초를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변수값을 뭐로 정하기 블럭으로 화면처럼 타임 변수의 값에 타임 변수에 2를 뺀 값을 다시 넣게 합니다. 이제 녹색 깃발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타임 변수의 값이 산술 연산자 덕분에 2초마다 2씩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네요. 시간이 0이 된 후에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멈춰야 하는데 타임의 값이 계속 음수로 2씩 감소하는군요. 이걸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다음에 배울 조건 연산자로 이를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내용은 조건 연산자입니다. 조건 연산자는 조건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조건 연산을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연산자는 변수의 값이나 수치를 비교해 참, true나 거짓, false를 따지는 역할을 합니다. 뒤에서 배울 프로그램 흐름 처리를 위한 중요한 의사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조건이 참이 되지 않을 경우 계속 반복하게 할 수도 있고 특정 명령을 거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조건 연산자와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건 연산이 있지요. 그중 같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 이와 같은 조건 연산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스크래치에서 조건 연산자를 살펴볼까요? 가령 총점을 의미하는 토탈 스코어라는 변수가 있고 점수에 해당하는 스코어라는 변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건 연산식에 따라 토탈 스코어와 스코어 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부 조건 연산자는 하나의 명령 블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몇 개의 명령 블록을 합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보이는 화면처럼 말이죠. 스코어 변수와 토탈 스코어 변수가 같을 경우가 있고 토탈 스코어가 스코어보다 큰 경우가 있고 토탈 스코어가 같거나 또는 작거나 또는 반대의 경우 크거나 작거나 또는 같지 않은 경우를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조건 연산자를 이용해 두더지 게임에서 남은 시간이 음수로 변하는 오류를 수정해 볼까요? 타임 변수의 값이 0보다 큰지 조건 연산자로 확인하고 그럴 경우만 시간을 줄이면 되겠군요. 화면처럼 타임 변수의 값이 0보다 큰지 만약이라면 또는 아니면이라는 제어 블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일 경우에만 시간을 줄이면 되겠군요. 그리고 게임을 시작해서 타임 변수의 값은 초기값 60에서 시작해서 2초씩 줄어들지만 0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번에 알아볼 논리 연산자는 참, true와 거짓, false에 관한 논리 연산 조건을 나타내는 논리 연산자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더 복잡한 조건에 참과 거짓을 따지는 것입니다. 논리 연산자를 공부하기에 앞서 참, true 값과 거짓, false를 나타낼 수 있는 불리언 자료형을 알아보겠습니다. 불리언 자료형은
19세기 영국의 수학자 조지 불이 만들어서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자료형입니다. 논리적 생각체계에 따라 결과를 참, true 또는 거짓, false로 표시하는 것이지요. 불은 1854년에 사고의 법칙이라는 책을 통해 and, or, not 이라는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 이진 정보를 처리하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설명할 논리 연산자의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논리 연산자는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하는 AND 연산자입니다. 스크래치에서 AND 연산자로 연산 명령 블록 중 그리고 블록을 사용합니다. 자, 다양한 AND 값일 경우 참과 거짓의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둘 다 참일 경우만 참이고 나머지는 거짓이 되겠군요. 과일 가게에서 사과와 바나나를 골라야 하는 예를 생각해 봅니다. AND 연산자에서는 사과와 바나나를 모두 사는 경우에만 참, true가 되고 나머지는 거짓, false가 됩니다. AND 연산자가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사용자 이름, 신용카드 번호,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등 다양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잘못 넣어도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AND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논리 연산자는 한 조건만 만족해도 참이 되는 OR 연산자입니다. 스크래치에서는 OR 연산자를 또는 블록으로 표현합니다. OR 연산자를 사용할 경우 과일 가게에서 사과나 바나나 중 하나만 사도 참이 됩니다. 당연히 둘 다 고르면 참이 되고 둘 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만 거짓이 됩니다. OR 연산자를 어떤 경우에 사용할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회원 가입을 할 경우 관심 분야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 쇼핑, 사진, 운동 등 몇 가지 관심 분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중 하나만 선택해도 참이 되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 경우만 거짓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개 선택해도 되겠지요. 하나 더 알아볼 논리 연산자는 not입니다. not의 의미는 뭐뭇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스크래치에서는 뭐뭐가 아니다 연산 블럭으로 not 연산자를 표현합니다. 그럼 논리 연산자를 두더지 게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앞서 만든 변수 중 is time out을 기억하시나요? 게임을 시작한 후 시간이 모두 지났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논리형 변수입니다. 즉, 게임이 시작되어 타임의 값이 60으로 초기화되었을 때 게임의 시간이 남아있으므로 is time out은 거짓 값인 false로 초기화됩니다. 그러다 타임의 값이 2씩 줄어들어서 0이 되는 순간 게임의 시간이 지났을 때 is time out의 값을 참인 true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럼 시간이 0이 되면 is time out 변수에 true라는 값을 넣어야겠군요. 화면처럼 타임 변수의 값이 0보다 큰지 확인하는 조건 블럭의 아니면에 해당하는 곳에 변수의 값을 뭐로 정하기 블록을 이용해서 is time out 변수의 값을 true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제 조건 연산자를 이용해 is time out 변수 값이 true인지, 즉 게임 시간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명령 블럭을 만들겠습니다. 조건문은 뒤에서 배울 것이므로 조건이 맞으면 아래 명령을 실행하는 개념이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건문에서 not 연산자인 뭐뭐가 아니다 블록을 이용해 게임 시간이 남았는지 확인하고 is time out의 값이 true가 아닌 경우에만 마우스로 두더지를 클릭하면 점수가 올라가게 하겠습니다. 먼저 두더지가 마우스로 클릭될 때를 알아야겠군요. 블록 팔레트 중 이벤트 블록에서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블록을 두더지 스프라이트에 가져다 두면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아래에 붙인 명령 블록이 실행됩니다. 이제 만약이라면 조건 블록을 이용해 게임 시간이 지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건 블록의 조건 안에 is time out이 true 이 값이 아니라면 블록을 넣어주겠습니다.
먼저 isTimeout이 true 블럭의 의미가 isTimeout의 값이 참이라는 것이므로 여기에 조건 연산자 뭐뭐가 아니다라는 블럭을 더하면 isTimeout의 값이 거짓인 경우, 즉 시간이 남은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not 연산자의 의미를 아시겠지요? 이 조건 안에 점수 스코어의 값을 1씩 증가시키는 명령, 변수의 값을 뭐로 바꾸기 블럭을 만듭니다. 모두 화면처럼 바꾸셨나요? 자, 지금까지 만든 명령 블럭을 확인하기 위해 무대에 있는 녹색 깃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두더지를 마우스로 클릭하니까 스코어에 점수의 값이 1씩 증가하는군요. 그리고 타임 변수의 값이 0이 된 후에는 아무리 클릭해도 점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훌륭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게임 효과를 좀 더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두더지가 놀라고 소리를 내게 하면 어떨까요? 두더지가 놀라게 하려면 놀라는 모양의 새로운 그림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더지 more stripe 명령 팔레트 중에서 모양 탭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모양 선택 버튼 중 세 번째에 있는 모양 파일 업로드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화면처럼 외부에서 그림 파일을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 역시 내려받은 예제 폴더 중 P02 폴더 안에 있는 hit_more.png라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두더지가 놀란 모습이 나오죠? 새로운 모양을 가져왔으면 남은 시간 안에 마우스로 두더지를 클릭하는 조건문 안에서 모양을 hit more로 바꾸기 형태의 블럭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주기 위해서 팝 재생하기 블럭을 아래에 붙입니다. 그러면 두더지 스프라이트의 모양이 새로 가져온 hit_more.png로 바뀌고 팝 효과음이 나타납니다. 점수가 1점 올라간 후에도 다시 두더지의 모습을 평상시 모습으로 바꾸겠습니다. 제어 블럭 중 몇 초 기다리기 블럭을 가져다가 0.5초로 바꿔주면 놀란 모양이 0.5초 동안 유지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스크립트처럼 스프라이트 모양을 다시 뭘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다시 녹색 깃발 버튼을 클릭해 게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두더지를 누르면 점수가 1점 올라갈 뿐만 아니라 놀라는 얼굴로 바뀌고 소리를 냅니다. 훨씬 게임이 재밌어졌군요. 다음 장에서는 조건문을 배우면서 두더지가 축구장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게임을 더 재미있게 완성해 보겠습니다. 모두 기대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에 사용된 예제 파일, 더 많은 강의와 자료를 얻으시려면 www.creapple.com 크리애플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을 참조하세요. 보다 더 좋은 자료를 만들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